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전에 백제는 요동에서 건국했다. 편에서 백제가 요동에서 건국했음을 조명했습니다만 사실 이 영상을 보고도 반신반의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건국했다고 배웠고 이러한 강력한 학습 효과로 인해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료는 백제가 요동에서 건국했음을 보여주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제와 주류 사학계는 낙랑군을 평안도에, 대방을 황해도와 경기도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백제 또한 한강 유역에서 건국한 것이 맞고 역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은 물론이고 한사군 또한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류 사학계가 식민사관을 추종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낙랑군과 대방군은 요동에 있었기 때문에 대방에서 건국한 백제 또한 요동에서 건국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요서에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만 한서 지리지 유주 요동군 조에 나오는 모든 물길이 서남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요동군의 속현인 요양, 무려, 안시, 요대현 등만 봐도 낙랑군이 요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후한서와 삼국지의 삼한의 사천리 북쪽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있다고 했으므로 요서 위치를 감안하면 삼한이 중국 동남부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삼한 땅의 삼면이 대해와 접하고 동남쪽 대해에 외가 있다는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기록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기록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4km가 아닙니다. 후한서 군국지에 낙양에서 요서군까지의 거리 기록이 나오는데 3,300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서군은 요서군 치소인 양락현을 말하는 것인데 양락현은 나나하류에 있었습니다. 낙양에서 양락현까지의 실제 거리와 리수를 계산하면 심리는 약 2.4km가 됩니다. 즉 한나라 때의 심리는 사리에 훨씬 미달합니다. 그래서 심리가 4km니 혹은 5km니 하기보다는 실제 거리와 리수를 계산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학자들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왜 요서에 있었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지명 기록이 북위의 사서인 위서, 지형지와 수나라의 수서, 지리지의 요서에 위치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치통감 진기현종조의 함강 4년 338년 낙랑태수 국팽은 경내에서 모두 반란이 일어나자 향리의 장사 200여인을 뽑아 모두 극성으로 돌아가게 했다. 낙랑은 한나라의 옛군이 아니다. 모용회가 설치한 곳은 88건 민재의 건원 원년조에 보인다. 오대사 지리지가 고찰하길 낙랑, 기양, 영구군의 조선, 무령 등의 현은 수나라의 요서군 유성현 경계에 있었다. 고 했습니다. 이는 낙랑군을 옮긴 기록인데 서기 313년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계속 공격하자 낙랑에 운거하던 장통이 무리 1000여 명과 함께 요서에 있던 선비족의 모용회에게 귀부했고 이에 모용회가 장통을 위해서 낙랑군을 요서에 교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백제가 요동에서 건국한 근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가리자, 양맥은 태자 일대에 있었습니다. 양맥에서 양은 양수 혹은 대량수인데 요사지리지의 대량하가 태자하라고 했으므로 말갈 혹은 양맥은 태자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온조가 건국한 초기부터 말갈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장소가 요양 동남쪽에 있던 성문성이었습니다. 백제가 요동에 있지 않았으면 말갈과 성문성에서 싸울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온조가 말갈과 낙랑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성이 마수성과 병산책인데 마수성은 요양 남쪽에 있었습니다. 마수는 마수산 혹은 수산이라고도 하며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할 동안 주둔했다고 해서 주필산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또한 백제가 요동에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마수산이 요동의 주필산인 내용은 안시성과 오골성의 진짜 위치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서의 모용왕 때 전현의 도성의 고구려, 백제의 포로가 10만에 달한다고 했으니
당시 전현이 요서와 요동의 일부만을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백제가 요동에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구당서에 백제가 망한 후에 발해와 말갈이 땅을 나눠 가졌다고 했으므로 발해와 말갈의 위치를 감안하면 백제가 요동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기하본기에 나오는 사기정의의 주석에 괄지지에서 말하길 백제국 서남 발해 중에 큰 섬 15개가 있다. 모든 음락에 사람이 거주하는데 백제에 속한다. 고 나옵니다. 괄지지는 642년에 편찬된 당나라의 지리지로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만 발해는 현 발해만을 말하는 것인데 발해가 백제국 서남쪽에 있으며 큰 섬 15개가 백제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백제가 요동에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또한 자치통감 효종 목황제조의 영화 2년 346년 초에 부여는 녹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백제가 그곳을 침입하여 불악이 쇠하여 흩어지고 서쪽으로 연나라 근처로 이동했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346년은 백제 개왕 말년이자 근초고왕 원년입니다. 당시 부여는 천령 북쪽의 개원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백제가 요동에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만주원 유고 부족 신라조를 보면 요지에서 말하길 해주 동쪽에서 신라와 경계를 했다. 해주는 현재 해성이다. 처음에 백제에 속했다가 뒤에 고구려가 나눴다가 다시 발해에게 또 다시 거란에게 돌아갔다. 고 했습니다. 해주는 고구려 사비성이 있던 곳입니다. 필자는 고구려 사비성을 백제 관미성이라고 했고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백제 관미성을 빼앗은 다음에 비사성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주 원류고에서 본래 해주가 백제 땅이라고 언급한 것은 분명히 다른 지리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존재했던 전현 영토를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전현의 요동, 영토가 요동반도 남단을 포함해서 현 압록강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입니다. 중국 사서의 기록을 보면 전현의 요동 영토는 요양 북쪽의 요동성, 해주 동남쪽 40리의 신창, 요양 서쪽의 거취, 해주 서남쪽의 평곽성까지였습니다. 지금 계주와 해성시 남쪽은 백제 영토였기 때문에 전현이 이곳을 차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당 전쟁의 기록을 보면 요동 전투에서의 최남단이 계주의 건안성과 박작구 및 해주의 비사성과 요양 동남쪽의 석성까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호나 유역의 계모성, 신성, 남소성, 국내성과 요하 유역의 부여성도 고당 전쟁 과정에서 그 기록이 나오지만 건안성과 박작구, 해주 남쪽에는 전투는커녕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전현 때와 마찬가지로 계주와 해주 남쪽이 백제 영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중일 삼국이 비사성의 대련의 대흑산산성, 오골성을 단동 북쪽의 봉황산성으로 비정하지만 이것이 엉터리임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비사성, 안시성, 오골성 위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융 묘지명을 보면 부여융이 당나라로부터 대방군왕의 자귀를 받고 요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대방이 요동에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런데 환도성을 장악한 고구려 부흥군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당나라에서 죽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신라 진흥왕 때 백제가 신라에게 영토를 뺏겨 충청남도 서산과 천안 남쪽까지 물러납니다. 만약 대방이 황해도와 경기도라면 백제왕은 더 이상 대방군왕의 자귀를 받을 수 없고 대신 신라가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백제는 서기 579년에 백제 위덕왕이 북제로부터 대방군공을 받은 이후에 의자왕 때까지 변함없이 대방군공의 자귀를 받습니다. 이에 반해 낙랑군공은 고구려 고국원왕이 처음 받은 이후에 백제 근초고왕이 받고 이후 신라 진흥왕이 받는 등 계속해서 변경됩니다. 이는 중국이 주는 자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영토 변화를 감안해서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신과 같이 대방은 황해도와 경기도가 아니라 요동에 있었으며 백제는 요동에서 건국한 이후
망할 때까지 요동반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